안녕하세요. 알리아스코리아입니다. 이번에 한번 새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작업 데이터는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2020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데이터로 제작을 해볼 거고요. 엣지에서 R이 조금 더 들어간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데이터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추가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좀 봐주시고요. 꼭 구독이나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추가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요, 특별하게 커맨드라든가 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델을 제작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쉐이딩 한번 보면 이 정도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도 한번 보면은 네, 이 정도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면은 뭐 이 정도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도면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비집 오프하고 예, 도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조면이 조금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잘, 삼면도 자체가 동일한 모델에서 나온 삼면도가 아닙니다. 그죠? 예, 조금씩 달라요. 예, 프론트, 리어, 사이드, 이런 도면들이 조금 달라요. 이걸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사진을 봐가면서 면을 빌드해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을 봐가면서 면을 한번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베이스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와이어프레임 베이스로 작업을 할 거고, 예, 커브로 뼈대를 그린 다음에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비례를 잘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한번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커브를 그릴 때 과연 커브를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커브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샥 이렇게 밀어서 CV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일 편하잖아요. 각 직관적으로 편한데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지양을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렇게 엑셀레이션 줘서 CV를 한쪽으로 쫙 몰아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V의 사이를 균등하게, 예, 헐과 헐 사이를 균등하게 해서 유니폼하게 배열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엑셀레이션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CV를 균등하게 흔들어서.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비슷한 느낌으로 유니폼한 느낌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곡률은 밑에 엑셀레이션 된 곡률처럼 저렇게 끝에가 말리는 곡률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느슨하게 돌아가는 이런 알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말고 느슨하게 돌아가는 이런 알들을 공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엑셀레이션 준 느낌을 저 유니폼으로는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100% 동일하게 제작할 수 없어요. CV의 어떤 간격, 배열, 그 다음에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눠서 밑에와 같은 느낌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 그럼 비슷한 느낌이 나오죠. 물론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느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가 동일하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한선해 보면요. 저 빨간 큰 라운드, 가장 큰 라운드가 하나 있고, 그죠? 중심이 있고, 네, 두 번째의 작은 라운드, 파란색, 예, 파란색의 작은 라운드가 하나 돌아가고, 조금 작은 중점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노란색의 조금 더 작은 라운드, 조금 더 작은 중점을 가지겠죠? 이런 여러 개의 라운드가 섞여서 검은색과 같은 엑셀레이션 된 느낌의 큰 공유를 하나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제작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온라인이라든가 옵셋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공률은 커브는 이렇게 되는데요.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걸 전부 다 끊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서페이스는 트림을 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되는 그 서페이스의 도메인, 그러니까 서페이스 영역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트림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됩니다.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그쵸? 요 끝부분을 트림을 해서, 예, 연장되는 커브의 끝부분, 그러니까 기본면에서는 중간 저 맞닿아 있는 부분을 트림을 해서 잘라낸 후 트림을 해서 면을 잘라내고 나머지 면을 말아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엑셀레이션 된 느낌을 유니폼한 그 배열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커브에 대한 이론적인 건 이렇고요. 자, 이제 한번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베이스 되는 커브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휠 립면이라든가 헤드램프, 이 램프 부분은 가장 기준이 되는 면인데 이거는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한번 맞춰보고요. 우선 BLG 라인부터 그리는 게 아주 가장 기본이겠죠. 루프부터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니폼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올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제 리빌드를 통해서 조금 손을 볼 거거든요. 이렇게 리빌드를 통해서 유니폼하게 맞춰주게 되면 됩니다. 유니폼하게 맞추는 방법을 커브 리빌드, 커브 에디트의 리빌드를 통해서 한번 옵션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 CV가 많아지거나 스판이 많아진 것도 CV를 줄이거나 스팬을 줄이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건 커브 헤드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요한 것 빼놓고는 배속을 통해서 5배속 정도로 이제 돌려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만 빨리 돌려서 작업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정배속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앞 글라스, 글라스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후드, 후드 라인이죠. 후드 라인을 BLG 라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맞춥니다. 자,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드 라인이 유니폼하게는 곡률을 정확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 이제 면을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라인을 분할해서 구간을 분할해서 이게 맞추는 거죠. 그죠? 딱 붙이면은 딱 저 라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쵸? 라인을 분할하게 된 거죠. 한 중간쯤에서 분할해서 끝을 말아주는 겁니다. 물론 커브니까 저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트림을 해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추면 이런 식으로 면을 분할해서 곡률을 맞추게 됩니다. 이건 G3가 조금 안 나왔는데 약간 중간이 좀 튀잖아요. 라인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G3까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을 보고 온라인을 한 다음에 G3라는 게 디자인 쪽 작업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G3가 나와야지 라인이 튀지 않기 때문에 꼭 설계 쪽으로만 가서 G3를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 쪽에서부터도 디자인 작업에서부터도 G3를 맞춰야지 라인이 튀지 않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그 자동차의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G3 맞춰주고요.
라인 통해서 맞춰주고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핏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일종의 뼈대를 만드는 거북이 때문에 저기다 이제 면을 입히면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공률을 다시 맞춰주고요. 이렇게 하면 B3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죠. 잘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점에서 조금 깨져 있는데요. 예, 저 정도 맞춰서 일단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우고요. 프론트 범퍼부터 라인을 좀 올려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도 리어 라인 확인해 보고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잘 잡아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 꼭지점들이 100% 정의된 꼭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만들면서 또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서페이스를 약간 또 핸들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BLD 라인을 잡아 놓습니다. 자, 이제 휠아치 립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아크를 그려서 만들겠습니다. 사이드는 저런 식으로 들어가죠, 아크가.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아크가 탑하고 사이드에서 이게 많이 다르네요. 그쵸? 이 도면이 많이 다릅니다, 위치가. 일단은 이 도면 자체가 맞는 도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면을 조합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도면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용으로만 한 데이터를 그 도면이라서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저 위치를 맞추면은 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죠? 탑에서는 저만큼의 갭이 생긴다는 거죠. 저 위치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탑과 사이드를 만족하는 그 라인을 만든 다음에 저거 스킨을 해서 중앙 부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라인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탑과 사이드를 그죠? 예, 탑이래. 프론트와 사이드를 두 개를 만족하는 그 최소 지점, 예, 이런 지점을 찾는 거죠. 네, 이렇게 프론트와 탑을 만족하는 이 최소점을 찾는 거죠. 예, 이렇게 찾아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리어 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크를 밀어넣고 이것도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예, 그러면 프론트와 백을 만족하는 라인 두 개 그린 다음에 역시 스킨하고 중점에서 디태치해서 어레인지된 위치를 찾는 거죠. 이제 사이드 락커 패널부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죠. 한번 잡아보고요. 약간 예, 알을 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점점 맞춰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3D 커브가 아니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이제 3D 커브가 되겠죠. 커브 그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 3D 커브를 커브 하나에서 CV를 쭉쭉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3D 커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바인을 사용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면 커브 두 개를 교차하면 그러니까 두 평면을 만족하는 커브가 있으면 그게 3D 커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10분 활용해서 평면 두 개의 커브를 만들고 네, 이렇게 평면 두 개의 커브를 만들고요. 평면이 아니죠. 예. 탑에서 만족하는 평면 한 커브 하나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드에서 만족하는 저 커브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컴바인 커브를 하게 되면 3D 커브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제 퍼스펙트에서 보면은 두 커브가 두 커브를 만족하는 곡률의 커브가 3D 커브가 생겼죠. 예, 보시면 아직 탑에서 이렇게 맞고요. 이런 거는 이제 CV가 많잖아요. 그 리빌드 통해서 CV 개수를 줄입니다. 유니폼하게 리빌드 통해서. 그 리빌드 옵션을 보시면 저런 거를 다 가능할 수 있게 이제 옵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프론트 범퍼부터 시작해서 이제 3D 커브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끝에 말려서 좀 펴주고요. 그래서 잘라서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스킬이 없어요. 뭐 많이 이거 뭐 커브 핸들이 가는 거라 대부분의 스크린 컴바인해서 3D 커브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TV를 적절하게 줄이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정도 잘라서 어레인지 하는 거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튀지 않게 라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역시 이것도 컴바인 통해서 그죠? 컴바인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부분을 맞지가 않아서 어레인지 한 거고요. 휀더 부분이나 이런 쪽도 말아지는 부분 있죠? 저쪽도 한번 컵으로 잡아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휀더 일단은 저거는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잡고요. 자 이제 벨트 라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컴바인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렇게 이제 컴바인 통해서 만들거나 이제 3D 컵을 만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라인이 이렇게 쉽니다. 토션이라고 그러는데 토션이 저렇게 생기죠. 약간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플랜으로 확인해 보면 그죠?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틀어진 라인에서 생성되면은 TV가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길게 생성된 저런 라인들은 토션 값을 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라이즈로 해서 이렇게 토션 없애주면 되거든요. 플래너라이즈 커브. 예. 그래서 토션을 없애주면 됩니다. 토션 없애서 가급적이면 3D 커브는 토션 없애는 거를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세요. 예, 큰 커브들. 돌아가는 알 돌아가는 이런 작은 라인들은 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큰 라인들은 저걸 맞춰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사이드 그래스하고 이제 필라 라인을 좀 잡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컴바인 통해서 저거를 3D 커브로 잡으면은 3D 커브를 이제 커브를 당겨서 잡으면은 잡을 수도 있는데 라인이 많아지면은 또 상당히 좀 귀찮고 좀 잘 안 나오고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불편한 경우가 많죠. 3D 컴바인 통해서 잡으면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잡히니까요. 컴바인을 통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그랬으면 잡아 나가고요. 루프 라인 잡는데요. 루프 라인을 이제 슬슬 잡아가는데 일단 조금 음, 필라 기준점이 없어서 일단 루프 라인 그 사이드 글래스면 저 라인에다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맞춰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레인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가면서 잡아놓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잡아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과 꼭지점 맞닿는 저 거를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커브가 교차되는 저 꼭지점들 이거 모델링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페이스 나중에 빌드할 때도 저 위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형상이 좀 틀리지 않고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빌드하다 보면은 면 빌드하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면을 터진 면으로 그냥 솔리드 형식을 안 만들고 면을 그냥 터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조금 안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페이스 빌드하면서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D 커브를 통해서 컴바인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굳이 커브를 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커브를 카피해서 사용하는 거죠. 멀티패스라고 하는데요. 굳이 새로 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인테이크 홀 위치도 좀 보시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필요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서 하면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인이나 커브 성향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컴바인해서 올리죠. 리빌드에서 CV 개수 줄이고요. 리어 범퍼 부분도 3D 커브를 컴바인해서 리빌드에서 CV 개수 줄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형상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 폐곡선들 이제 만들 건데, 이제 여기서 플랜 하나 주셔가지고 이거를 만들 겁니다. 3, 이건 정원, 거의 정원이죠. 정원을 지키면서 요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플랜을 만드시고요. 서페이스 11을 당겨서 그 정원을 지키면서 원의 구간, 구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근데 저게 잘 안 맞죠? 잘 안 맞는데 이게 또 그림이고 그래서 잘 안 맞는데 최대한 저걸 지켜가면서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당기시면은 틀어지니까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요. 저 헐 위주로 해서 잡아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기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최대한 근사값으로 탑 프론트 사이드를 만족하는 근사값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고요. 아까 하셨던 대로 두 면을 만족하는 그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역시 어레인지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시는 거죠. 도면이 다를 때는 이 방법밖에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예, 생각나는 게 없고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최대한 비례를 잘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값을 또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에서 가운데 면을 또 취하는 겁니다. 가운데 면의 라인을 취하고요. 역시 이것도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드하고 탑면에서 두 면을 취했으니까 이번엔 프론트 면에서 두 면을 취하면 되겠죠. 프론트에서 마친 두 면, 프론트나 사이드 또는 프론트나 탑, 그죠? 두 면. 탑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사이드하고 프론트에서 두 면을 조금 잡아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시 중간 면을 적당히 적당히 찾는 거죠. 커팅하고 이렇게 찾으면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례상에서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면 생성이 안 되겠죠. 라인을 찾고 여기서 프론트, 프로젝트에서
잡으면 네, 이렇게 라인이 나오겠죠. 최대한 가깝게. 이거를 당겨서 하려면 좀 힘들 거예요. 예, 당겨서는 맞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씩 잘라가면서 잡아가는 게 편하죠. 나머지 라인도 잡아보는데요. 이쪽 라인은 이제 컨텐츠가 필요가 없죠. 예, 잡아보고요. 거의 이제 다 됐는데 뭐 커브 그리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려도 관계 없는데 일단 제 그림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컴바인 통해서 토션 없게 리빌드해서 유니폼하게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을 때 어레인지에서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보관되는 지점을 잡는다는 거. 나머지 후드면과 라인들 이거 적당히 잡아주고요. 이거 역시 이제 기존 라인을 카피해서 카피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거는 새로 그리지 마세요. 기존 라인 카피해서 그리는 게 성향도 맞고 이게 더 좋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멀티패스라고 하죠. 멀티패스 서페이싱. 또 컨베네셔 잡아주고 이제 토션 있는 거는 좀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끝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토션을 다는 못 잡을 것 같네요. 예. 휀더 돌아가는 말리는 면 쪽도 잡아주죠. 저거는 정확하게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라인 상으로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겠죠. 동일한 구간의 길이로 예. 정확하게 못 잡고 이제 대충 잡아 놓으시고 서페이스 빌드할 때 정확하게 잡으면 될 겁니다. 사이드 캐릭터 라인 하이라이트가 저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잡아주시고 위치에도 놓으시고 이것도 역시 아무리 동일 성향이 되는 게 좋으니까 위치에다 잡아놓고 기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죠. 네, 하이라이트가 약간 이렇게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 리어 글래스하고 그쵸? 이쪽 라인을 좀 잡아 볼 겁니다. 역시 동일하게 컴바인 통해서 3D 컵을 만들고 적당한 어레인지와 함께 잡아 나오면 되겠죠. 요거는 기존 라인에서 뽑으면은 컴바인 위치가 좀 달라져서 달라질 거야 아마 그죠? 달라지죠. 그래서 스케일을 통해서 다시 잡고 있습니다. 스케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위치 잡아줬던 스케일 통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건 어차피 스케일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죠. 스케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스케일을
스케일 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꼭지점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시고요. 위치점들을 잘 잡아줍니다. 가운데 라인 잡기 힘드니까 저것도 역시 스킨을 잡고, 예, 이렇게 대체한 다음 위치 잡고요. 저걸 통해서 다시 컴바인. 그러면 동일 성향의 가운데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예, 저거 따로따로 그리려면 성향도 안 맞고 그리기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리신 다음에 컴바인해서 마치고 스케일 통해서 잡고 컴바인 통해서 마치고 스케일 통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약간 틀어질 텐데 라인 하나 그려서 예, 이렇게 그려서 스케일을 저기다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예, 이렇게 성향이 다르죠. 예,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향도 비슷하게 스케일 통해서 잡아주고요. 끝에만 살짝 말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를 이제 후드라인 하나 잡고요. 마무리 할 건데요. 역시 카피해서 올리고 어태치 한 다음에 저건 리빌드 한 겁니다. 어태치 한 다음에 리빌드 하고 성향만 비슷하게 맞춰서 저거는 사실 잘 안 맞아요. 예, 안 맞고 아직까지는 맞출 수가 없죠. 예, 면을 만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리어 글래스 라인 이것도 뭐 정확히는 안 맞을 거예요. 위치만 잡아놓고 이제 면 빌드하면서 잡을 건데요. 위치만 잡아놓고 역시 기존에 있는 라인 쓰는 게 좋겠죠. 필라 라인, 필라 라인 만들고 성향이 틀리잖아요. 다르니까 성향 맞춰서 필라 라인 만들고 포션 자 이제 보니까 아까 좀 달랐죠. 예, 프론트드 라인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 놓고요.
프론트에서 라인 달랐기 때문에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라인 작업 다시 하고 그럼 이제 필라 라인이 대충 위치가 나올 겁니다. 커브 맞추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필라 라인을 맞춰 놓은 거죠. 이건 역시 3D 커브를 컴바인 통해서 저는 항상 컴바인을 통해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라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컴바인 통해서 하고 리빌 통해서 CV 개수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성향만 맞춰주고요. 커브 성향만 필라 이제 섹션 라인 하나 잡아주고 이제 미러 카피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R은 안 줘도 되는데요. 형상이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R 한번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와이어프를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참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보시는데 와이어프레임 만들어 보시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거를 와이어프레임을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리퍼런스로 어사인하게 되겠습니다. 리퍼런스 그러면 이제 커브를 스냅을 잡을 수가 있죠. 저 위에다가 커브 스냅 이제 서페이스 들어갈 때는요 저 리퍼런스 레이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세트도 보시면 이 정도고 이 정도에서 베이스 커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PLU 라인 저런 식으로 깨끗하게 잡고 커브를 너무 처음에 저 라인 드로우를 할 때 엉망으로 잡아놓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커브 잡을 때는 비례하고 프로포션 같은 거 정확히 보셔가지고 잡아오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도면하고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비례나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실제로 작업하는 그 자동차들은 이런 카피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라인 드로잉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회 많이 해주시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서베이스 작업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르쉐 911 카레다 쿠페 2020 초기 작업을 라인 드로잉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